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혹시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말로도 시작할 수 있겠죠. 퇴근하는 버스 기다리면서 하늘을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에 귀천이 있냐 없냐가 좀 관계되긴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고 산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예전에는 남북이 다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그 기치 아래 잘 살아내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삶을 선물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도 붙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로 이제 변신했는데, 제가 태어났던 북한은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서 똑같이 세월이 흘렀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 그리고 폐쇄되고 세뇌 교육이 천국이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감정조차도 그 고유한 감정, 그냥 느끼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이제 오직 김가 일가만 쓰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저들만 북한에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땅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북한에 대한 북한을 경험했던 북송과 탈북과 그 안에서 감옥을,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아냈던 그리고 북한을 철저하게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수기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또 오니까 저희 집 아저씨가 어찌다 이제 쉬고 있어서 제가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인데 남편을 동무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한 1년에 2번 정도에 만들어주는 중국식 된장국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자하고 두부하고 된장만 넣어서 만들었는데 사람마다 손맛은 다 다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잘 안 하죠. 딸내미 있을 때는 좀 자주 해줬는데 저는 또 딸내미보다 좀 이제 서열이 낮은가 봐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서 저녁에 옥수수 국수에다가 이제 말아 먹는다고 한번 제가 선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 읽어 내려갔던 거 계속 읽겠습니다. 도저히 샘 동작에 샘 속도의 동작을 맞출 수 없었다. 120개 본부를 하니 숨이 탁탁 막히고 온몸이 땀투성이로 되고 속옷도 땀으로 푹 젖었다. 속도가 점점 늦어지니 선생님도 철창 앞에 서서 독촉을 해댄다. 그럭저럭 200개까지 동작하고는 그만 불썩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은 땀으로 홍건히 젖었고 머리에서는 김이 문문 솟아올랐다. 선생이란 자는 주저앉은 나를 보더니 죄수 반장에게 말했다. 야, 반장, 버릇 좀 고쳐줘라. 그러고선 다른 감방 쪽으로 가서 또 다른 수감자에게 생트집을 걸어 고통을 주었다. 선생님의 지령을 받은 반장은 나의 버릇을 고쳐준다면서 쉬어놓고 한참 동안이나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야수성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시안전부 감방에 입소한 후 2번째 날 받은 감방 인사였다. 안전은 특사복 차림을 한 선생님 셋이서 전체 감방 수인들을 다스리며 통제, 감독한다. 그들 셋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한 교대 한 명씩 근무하는데 아침 8시와 오후 4시, 밤 12시에 교대한다. 중위복,
차림의 선생님은 감방에 새로 입소되거나 또는 출감해 나가는 인한 관계를 장하겠다. 아침 교대에 나온 특사 선생은 8시가 되면 죄수들에게 제자리 바로 앉으라 하고 명을 내린다. 모든 수인은 감방 안에서 두 줄로 열을 지어 올방자 틀고 앉으며 두 손은 가볍게 주먹 쥐고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 굽혀 머리를 수그린 채 쇠살창 방향으로 부동 자세로 앉아 있다. 조금이라도 말을 하거나 앉은 자세가 틀리는 경우에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진다. 선생님은 복도를 통해 1호 감방부터 10호 감방까지 오가며 죄수들을 감시하면서 모든 자유를 억제한다. 그러면서 이따금씩 허튼 소리도 하며 자기의 위세를 죄수들 앞에서 뽐낸다. 죄수들은 하루 종일 부동 상태로 앉아있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나며 허리와 목 부위가 뻣뻣해지면서 쑤셔난다. 때문에 감독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조금씩 눈치 봐가면서 움직이고 고통을 조절한다. 간수들도 날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권태증을 앓는 모양이다. 누구나 자기 임무를 떠나서 자유주의하는 때는 종종 있기 마련이다. 선생님이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감방 죄수들도 자유주의한다. 팔,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며 서로 가만 이야기도 주고받는다. 맨 앞줄에 앉은 죄수는 복도 앞을 경각성 있게 감시한다. 선생님 나타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신호하여 전체 감방 성원들이 자세를 복귀한다. 간수도 죄수들이 이런 심리를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고양이 새끼처럼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가만 불시에 나타나 규정을 어긴 현상을 발견하고서는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준다. 선생님은 수인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자기의 임무의 기쁨으로 하는 듯 싶다. 규정을 어긴 개별 죄수나 또는 호실 전체 성원에 대해 뽐뿌 500개의 형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쇠살창 사이로 손발을 내밀게 하고서는 쟁기나 구둣발로 여지없이 때리거나 밟고 차곤 한다. 어떤 때는 죄수들을 서로 마주 세워놓고 호상 간 때리기를 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방 안에서 죄수를 불러내 복도에서 수세를 채워놓고 반죽음이 되게 때리며 굴리며 한다. 선생님은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살창 안의 죄수를 향해 힘껏 때려준다. 그는 고통을 주기 위해 생트집을 자주 걸어온다. 임의의 수인을 선택해서는 일으켜 세워놓고 말한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비판해보라. 그 말이다. 수인은 죄가에 대하여 몇 마디 자기 비판한다. 살기 어려워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중국에 건너간 것이 잘못이라고 자기 비판을 한다. 그때마다 선생은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 그게 다냐? 그러면서 마구 구타하는 식이다. 혹은 또 다른 죄수를 시켜 그를 구타하거나 고통을 준다. 감방 전체 성원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면 역시 생트집을 걸어서 못살게 군다. 너 왜 줄지어 앉은 게 그 모양이냐? 뒷사람과 줄이 비뚤어져.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전체 일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냅다 뽐뿌 500개를 시킨다. 이런 식이다. 매일같이 개별과 집체적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따금씩 여성 감방에 가서도 생트집 걸어서 때리며 치고 하는 소리가 소동이 일어나면 복도를 통해서 들려온다. 안쓰러운 여인이 비명소리가 감방 안의 공기를 스산하게 한다. 죄수에 관하여 안전한 선생님은 무제한적 처벌 권리를 가진 것이다. 선생님의 생각여하에 따라 죄수들은 여지없이 농락당하며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한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때리고 차고 굴리며 피 터지는 참상이 이 감방 속에서
가실 줄을 모른다. 안전원 선생님이 무지한 처벌과 억압 속에 짓눌리면서도 그들이 처사와 전행에 대해 호소할 수도 없고 단죄할 수도 없는 감방 속 죄수들의 처참한 처지는 아마도 이 북조선이 감방에서만 존재하는 현실일 것이다. 하루 동안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부동 자세로 앉아 있으려니 다리가 경직되어 병신이 된다. 혹은 허약에 걸려 까무러치는 현상도 종종 보게 된다. 최소한의 자유도 없고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모든 것이 유린 말살된 감방 죄수들이 칠성판 위의 운명은 오직 북조선사에서만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일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없이 매맞아야 했다. 억울한 처벌을 당하고 짓밟히고 피 흘리는 감방 생활에서 수인들의 가슴은 반항심으로 굳어진다. 죄를 씻고 개조되는 옥중 생활이 아니라 출감되는 날엔 너희들에게 복수하리라는 강한 의지를 키우는 학교로 죄수들은 가슴속 굳은 마음을 기억한다. 감방에서 수인들끼리 속삭인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부모 처자를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 삶의 원천을 찾아서 중국에 갔고 장사를 했고 외국의 친척을 찾아간 것인데 이게 왜 죄가 된단 말인가? 감방 안에 감금되어 재수 밥 먹으며 살아야 할 자들은 바로 다름 아닌 정부와 당국자 너희들이다. 일을 해도 식량 배급을 주지 않았고 로임도 주지 않으니 백성들은 앉아서 죽으란 말인가? 정부와 당국이 우리에게 식량을 주고 돈을 주었더라면 중명서와 여권을 주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비법 월경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며 탈북난민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식량 배급 제도를 폐지하라. 주변 나라들처럼 경제제도를 개방하라. 감방 생활은 너희들 몫이다. 감방 안에서 죄수들 호상끼리 허물없이 하는 말이었다. 비좁은 감방 안 조용한 곳에서 죄수 동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공통된 말이다. 이 좁은 살창 안이 아닌 그 밖에 어느 공간에서든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자기 생각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 자유로운 남의 말을 자기의 귀로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세상, 남의 좋은 것을 자기의 밝은 눈으로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오늘의 북조선이다. 아, 세상이요. 자유의 공간은 이다지도 좁단 말인가. 낮 12시가 되면 선생님이 밥 먹으라고 소리친다. 그 소리의 수인들은 일제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합창 소리와 함께 먹으라, 식사합시다 의 시각에 고정된 소리가 합창되면 오후 1시까지 비교적 자유롭다. 이 시간에 수인들은 감방 안에서 가변 운동을 하고 대소변도 보며 간수가 점심 먹는 틈을 타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도 주고받는다. 오후 1시가 되면 선생님이 제 자리에 바로 앉으라고 지시한다. 그 소리와 함께 저녁 7시까지 또 부동 자세로 앉아서 벙어리가 돼야 한다. 저녁 7시가 되면 짐승 사료와 같은 밥 아닌 밥으로 저녁 식사가 진행된다. 그 후엔 실내 운동도 하며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수인들에게는 양침물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뒷벽 구석에 설치한 변기 세척수를 조심스럽게 받아서 양치질도 하며 목구멍 갈증도 가시게 한다. 저녁 8시가 되면 또다시 명령한다. 제자리 바로 앉으라 하는 소름 끼치는 명령에 이어 밤 10시까지 부동 상태의 벙어리 시간이 계속된다. 이 시간 내내 심심해서 할 일 없는 선생님은 죄수들이 피고름을 짜낸다.
생 트집 잡아서는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반복해 하거나 죄수 허상간 두들겨 베게 한다. 선생님이 격술 동작을 뽐내는 연기 시간이기도 하다. 수인들에게 위세를 뽐내며 옆구리에 찬 곤청을 높이 뽑아들고 말한다. 이것은 개 돼지 같은 너희들이 이맛배기를 구멍 뚫는 무기다. 그런 말을 하며 두 눈 희뜩 거린다.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참고 그 꼴을 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내 놈들이 위풍시하며 날칠수록 나의 의지도 강철로 굳어지고 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참고 견디는 나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피곤한 수인들은 빨리 밤 10시가 되어 취침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고요한 꿈세계에서 잠시나마 세상을 잊고 편안하기를 바라서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미혹한 노름에 의하여 그것마저도 실현 못된다. 선생님들은 가끔 밤 11시까지 또는 자기 교대 근무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죄수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 처벌 동작을 반복시키는가 하면 집체적 형벌을 가하여 죄수들의 심리를 피곤케 자극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똑같은 사람인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글이 위안되기를 또 빌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여기까지 읽고 또 이제 한숨 자고 저번에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심부름 시켰던 돼지의 등뼈 사러 제가 직접 가려고 합니다. 요 며칠 좀 또 부실하게 먹은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좀 품을 들여서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